지난달 개정된 강원특별법에 교육특구 지정 등 주요 특례 조항이 빠지면서 반쪽 선거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도는 보완책을 마련해 3차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강원도에서만 다슬기를 잡다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안전 불감증이 여전합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16일 홍천군 화천면 동홍천 나들목 입구에서 수학여행 버스와 트럭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2명과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등 8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16일 플라이강원에 대해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플라이강원은 7월 14일부터 양양에서 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홍천에서 중학생들을 태운 수학여행 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생 등 3명이 크게 다치는 등 무려 8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관광버스 유리창이 모두 부서지고 차량 앞부분도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줄지어 서 있는 버스들도 일부가 파손돼 견인 차량들이 출동했습니다. 홍천군 화천면 동홍천 나들목 입구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난 건 16일 오후 1시 30분쯤. 저는 지금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전면이 심하게 파손돼 있고 사고 현장 곳곳에는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학생 등을 태운 관광버스 3대와 트럭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학생 2명과 관광버스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쳤고 나머지 학생과 교사 70여 명 등이 부상을 입어 홍천과 춘천, 원주 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관광버스 세대에는 서울 송파구 A중학교 소속 학생과 교사 80여 명이 나눠 타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창으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관광버스 한 대가 앞서 정차했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차가 4대가 가고 있었는데 앞에 차, 뒤에 차 신호받고 서 있고 이제 여기 세 번째 승차인데 이게 정차하는 순간 뒤에 차가 이 차를 때렸어요.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라는 관광버스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고를 당한 서울 A중학교는 앞서 지난 14일에도 다른 학년이 강릉으로 수학여행을 왔다가 버스와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다슬기 잡으러 강에 들어가시는 분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슬기 채취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강 깊은 곳으로 가게 될 수 있어 들어가실 때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영월 주천강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슬기를 줍다가 물에 빠진 겁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춘천 북한강에서도 60대 남성이 다슬기를 잡다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다슬기 주우려다 사망한 사건이 한 달 사이 강원도에서만 2건 발생한 겁니다. 다슬기가 많이 잡히는 곳은 수심이 깊어 특히 위험합니다. 얕은 곳에서는 다슬기가 이미 잡힌 경우가 많아서 깊이 들어가야 많은 다슬기를 볼 수 있는데요.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도 이렇게 수심이 급하게 깊어집니다. 문제는 다슬기 잡기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깊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수경을 따라가다 보면 큰 거 하다 보면 물속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슬기를 채취하다 소방당국에 구조된 건수는 지난 3년간 129건. 전체의 절반 이상이 6월과 7월에 발생했습니다. 상류에 비가 오게 되면 물살이 불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구명조끼 같은 부력 보두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신 후에 물에 들어가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매년 여름이면 발생하는 다슬기 채취 안전사고.
소방당국은 다슬기 채취 시 반드시 2명 이상 활동하고 낯선 곳에서나 어두워진 뒤에는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법원이 플라이 강원에 대해 기업 회생 개시를 결정하면서 신규 투자 유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16일 플라이 강원이 신청한 기업 회생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자들의 인수의향 협상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플라이 강원은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비운항 기간을 연장해 양양 제주 간 국내 노선을 7월 14일부터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예약 승객들에 대한 항공권은 순차적으로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주문진 앞바다에서 초대형 참치가 그물에 잡혔습니다. 강릉시 수협은 16일 오전 9시쯤 강릉 주문진항 인근 해상에서 참치 한 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잡혔다고 밝혔는데요. 그물에 걸린 참치는 무게가 160kg으로 주문진 일대에서 잡힌 참치 중 역대 최고 무게라고 수협 측은 설명했습니다. 혼액된 참치는 이날 위판에서 310만 원에 팔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강원특별자치도도 출범했습니다만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특구 지정 등 일부 특례 조항이 빠지게 되면서 보완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조항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기존 23개였던 법조항이 84개로 늘면서 환경과 국방, 산림과 농지 등 4대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지사가 중앙정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이용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이양받으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스스로 지역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자치도법이 반쪽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허영 의원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했던 개정안 137개 조항 중 84개만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제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교육특구 관련 조항이 빠졌습니다. 양양, 춘천, 원주 등 많은 지자체가 국제학교 유치 의사를 밝혔지만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부지사와 공무원 정원 기준을 늘리겠다는 특례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도의회 역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만들거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문 인력 채용 근거가 빠지게 돼 난감한 모습입니다. 이번 특별법이 자치권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의회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들도 의장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하는 것들인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른 특별한 자치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할과 임무, 권한들이 부여가 되는데 현행 유지하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늬만 특별자치도의 형태를 이 밖에도 내국인 면세점 설치, 해양 심층수 개발 관련 특례 등이 빠졌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누락된 특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3차 개정 작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개정에서는 우리 4대 중복규제, 그다음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권한 이양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빠졌었는데 지방자치를 하려면 또 실질적인 자치 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재정이라든지 조직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차 개정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넣어서 또 법안에 담겠다. 강원자치도는 이달까지 추가 특례를 발굴하고 9월 말까지 3차 개정안 초안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빠진 주요 특례 사항이 내년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사흘간의 열전을 마치고 16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날 오후 가톨릭 관동대 관동학기센터에서 열린 폐회식은 종합시상과 대회기 전달, 환송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회 개최지인 강릉시는 모범 선수단상 등을 수상했고 최우수 선수단상은 춘천시가 받았습니다. 지난 14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강릉에서 열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는 16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등 1,8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을 심사합니다. 예결위원들은 도와 도교육청이 당초 목적대로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따져볼 계획인데요. 2022 회계년도 도 세입세출액은 8조 4천억 원, 도교육청 세입세출액은 4조 6천억 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전성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에서는 소모적인 공방이 이어지면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이미 직격탄을 맞은 수산업계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국 천일염의 80%를 생산하는 전남 신안. 최근 천일염 주문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산지 천일염 20kg 한 포대 가격은 약 33,000원. 지난달보다 2배 오른 가격입니다. 요즘 이 철에는 하루에 50박스 이상이 주문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2,000박스, 3,000박스가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산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들은 최근 상인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말합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돼 소비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민들은 오염수에 대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차로차 2대 아니면 3대 그런 얘기를 매일 오던 차들이 요즘은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앞서 정부는 일본에 시찰단을 파견했지만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서로 공방만 이어갈 뿐 수산업계 보호 대책이나 방류 이후의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언론에서도 오염수에 대한 의혹 보도를 연일 쏟아내면서 국민들은 안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죠. 불안하고 요즘에 소금을 사러 가도 없다 그러고 해산물도 먹기가 너무 불안하고 근데 정부는 자꾸 안심하라고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책이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어업총 생산액은 약 8조 7천억 원. 제주연구원에서는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연간 3조 7천억 원이 넘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만큼 수산업 보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대한민국 전몰 군경 미망인회 원주시 지회가 16일 제6회 어린이 보훈정신함양 무궁화 한 송이 헌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원주 현충탑에서 무궁화 한 송이를 헌화하며 호국영령을 기리는 데 동참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35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정선군이 14일 정선 농가 공품을 미국 호주 시장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출 규모는 20만 달러로 약 2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계약 체결로 지역 농가 공품 50개 품목이 다음 달 미국과 호주 현지 마트 100여 곳에 입점됩니다. 정선군은 하반기에는 미국 유통업체와 협업해 미국 특팔 행사에 참여하고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인 축제에 농가 공품 직영 판매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